네, 우석진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챗GPT 5가 진보 경제학자를 분류한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입니다. 야, 이젠 AI까지 등장을 하네요. 아, 챗GPT 5라는 게 이제 새로 나와가지고, 네. 예, 그래서 한번 넣어봤죠, 한번. 본인 검색, 예, 우석진 교수는 이름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저는 늘 제가 보수적 아주 원칙론적 그런 뭐 경제학자로 생각했는데. 자로잰 듯한 중립 뭐 이런 거? 자로재생산 중립인데 네. 이 챗GPT 5가 뭔가 좀 오류가 있는지 그럼 AI 아직까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 난 진짜 완전 정부 편인데 난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뭐 나온 건 없었어요. 그래서 아니 GPT가 대답해? 난 제가 예상치 않는 예. 그런 포지션으로 예. 답을 해줘가지고 예.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저런 말 안 섞였어요. 예, 네. 사랑합니다. 네, 예. 넘어가겠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라인 사태 한번 좀 총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네이버가 라인 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정보 보안 강화 방안만 제시한다. 예.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그러면 일단 상황 끝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많으셔가지고 여론에서 다 많이 짚었기 때문에 지금 뭐 진행 상황은 대충 다 아실 것 같고 네. 이제 거의 지금 최종 상황이 지금 뭐 대통령 그러니까 용산에서 발표하기를 네이버 측이 지분 매각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네. 그리고 한 7월 1일까지 보고서 내야 되는데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마무리가 지금 되는 수준처럼 보였는데 네. 곧바로 이제 마스모토 다케야키 일본 총무상이죠. 그분이 보고서에 지배적인 자본 관계가 포함해서 그거를 좀 해결할 과제가 있다. 그래서 위탁처와 지배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체로 이게 지금 뭐 끝나가는 건가 이렇게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지금 잔불이 남아서 진행 중이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그게 좀 이해가 가는 게 이게 지금 그냥 한두 달 사이에 나온 게 아니고 일본은 지금 상당히 좀 준비를 한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모성에서 행정 지도를 내놨는데 우리 기업이 우리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고 보고서를 내면은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도 되게 약간 나이브한 거 아닌가.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뭐 네이버가 그렇게 보고서 내면 네 알았습니다 하겠느냐 이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상당히 관치라는 의미로 공무원들이 워낙 힘을 많이 발휘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장 경제를 계속 진전해 오면서 그게 좀 힘이 좀 빠지는 추세인데 일본은 아직도 지금 공무원들이 엄청 힘이 센 그런 상황인데 관료 힘은 더 세죠. 관료 힘 엄청 세죠. 그러니까. 관료 엄청 센데 거기서 행정 지도를 내놨는데 I know. 알았어. 그리고 몰라. 그리고 넘어가면은 끝나는 건가?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하나하나 좀 그래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이게 이제 그 발단이 정보 유출권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라인 야후에서 이제 메신저 운영하는데 거기서 뭔가 이제 사용자의 정보가 이제 유출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조치는 이제 취해지는 거죠. 뭐 그거는 그런데 뭐라고 할 수가 우리나라에서 없죠. 뭐 우리 카카오톡인데 카카오톡 사용하는데 거기서 사용자의 정보가 유출됐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정 안 되면은 뭐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는 뭐 이런 절차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뭐 정상적으로 적동하는 국가고 정부면 당연히 그런 조치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상응하는 조치가 그렇지. 자본 관계를 검토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지분 정리하라 요 얘기로 연결이. 지분을 이제 정리하라는 얘기죠. 지분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분을 정리하라는 얘기고 그 총무상의 얘기에도 정확하게 뭐가 되냐면은 위탁처와의 지배적인 관계 등을 반드시 검토돼야 된다면 이런 반드시는 제가 넣은 거지만 하여간
예. 척하면 착하고 알아들어야지. 음. 예, 여하튼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보면은 상당히 뭐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물론 길게 이어붙이면은 그 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예.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은 이게 뭐지? 이게 뭐 자본관계를 검토해 봤더니 아무 이상 없어. 이렇게는 아니잖아요. 네. 결국에는 일부 또는 이제 전부 이제 지분 매각을 이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였던 거고. 당연히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쳐다볼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죠. 예, 한국 정부의 조치가 뭐 아마 네이버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예. 네이버가 봐서도 그리고 그냥 일반 이 기업 생태계에 있는 기업들이 봐서 또 우리 국민들이 봐서 아니면 이런 전문가가 봤을 때도 뭔가 좀 굉장히 미온적이다. 근데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놨었냐면은 네이버의 입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무슨 랩하는 것처럼 진짜. 예. 그래서 그러면서 더 그 황당한 건 뭐냐면은 옛날부터 네이버가 원래 라인 야후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니냐. 니네가 원하는 거 뭐야 똑바로 얘기해봐.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그 이례적인 정부의 반응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미온적이라고 이제 느끼는 거고. 그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분을 조정하는 이런 조치들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정확히 뭐 이런 그 정보 유출권은 아니지만은 우리 그 은행법상 또 그리고 자본시장을 규제하는 우리 그 이런 원칙 중에 이제 금산분리라는 게 있거든요. 금융과 산업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예, 맞아 있어요. 예, 뭐 예컨대 뭐 그 지분을 의결권인 지분을 몇 프로 이상 못 몇 갖게. 프로 이상 갖지는 못한다. 그 이상 초과해서 가졌을 때는 지분을 팔라고 하거든요. 예. 예컨대 뭐 우리가 비금융 주력자라고 하는데 산업이 이제 금융을 지배하려고 하면 4% 이상 못 갖는다. 아니면 뭐 일반 이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지분 10% 이상 추정 못 한다. 아니면 지방은행은 뭐 15%다. 이런 규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지분 뭐 이것저것 취득하다 보면은 이게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는 이거 어겼으니까 팔아라라고 이제 이제 감독 조치가 내려가죠. 근데 그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규정이 있을 때 얘기고 징벌의 한 방법으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없는데 지금 이제 그럼 네이버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본 정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일본에서 하는 다른 기업들의 관행들을 봤을 때 뭔가 좀 순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뭔가 네이버가 조치를 이제 취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지금 사건 추이를 쭉 살펴보면은 지금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지금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는 단순히 그냥 네이버 지분 정리하고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이게 윤석열 정부 안에서 봤을 때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성과가 뭐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지만은 네. 사실 유일한 성과가 이제 한일 관계 복원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만약에 반일 감정이 계속 이렇게 고조가 되면은 이것도 좀 위험해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대일 관계 뭐 저자서 이런 얘기 많이 하던데 저는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시장을 되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택할 자유도 강조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뭐 그 신조처럼 계속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신조에 입각해서 본다면 일본 정부의 요구는 선택할 자유를 앗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취임 초기부터 그게 어서 이제 많이 주워 들으신 것 같다 이런 표현 제가 많이 썼는데 이게 그 뼛속에 자유시장 경제가 이렇게 녹아 있으면은 이런 조치가 나왔을 때 굉장히 오히려 격분했어야 되는 격렬하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반응하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좀 뭐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텐션이 올라갈 수 있는 조치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한테 봤을 때는 이런
그 일본의 조치는 일본 국가의 어떤 주권에 관한 것이고 일본 국가의 선택할 자유입니까? 선택할 자유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자본의 선택할 자유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일본에 갔으면 일본 룰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요? 일본 대통령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거는 내가 기시다 총리하고 내가 네. 오므라이스 먹는 사이인데 남아비로 생맥주 마시는 사이인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이고 참. 그렇게 보이는 조치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우리가 통상적인 이제 일본과의 관계는 우리가 조금 다들 정부들 조심해서 다루면서 또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국민과의 이 감정도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강경한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던 이제 지난 정부들의 이제 관행들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미온적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나온 이제 우리가 지분 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은 그나마 조금 보완이 되겠지만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을 보이고 조금 전에 잔불이 남아있다 그랬죠. 잔불 남아 있다고 좀 보이는 거죠. 좀 설명 좀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바둑에서 이제 맛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데 맛이 좋지 않다. 몇 급이세요? 전 바둑 못 두는데 보는 건 좋아합니다. 두지를 못하고 예. 19급. 네. 네. 아예 두지를 못하고 아예 두지 못하는데 이제 예. 보는 건 좋아요. 두지를 못해도 보는 건 좋은데 그런데 이제 돌들이 취약한 위치에 있거나 상대방이 이제 그 약점을 이제 이용할 수 있으면은 뭔가 수는 뒀는데 맛이 좋지 않다고 이제 표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사태가 시작된 게 사실은 정보 유출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잔불이 저는 안 거였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고 개보위라고 부르는데 일본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기구가 있어요. 있겠죠. 일본 개보위가 있는데 일본 개보위가 우리나라 개보위한테 몇 가지 이제 문의를 해온 적이 있다고 5월 14일 날 이제 한겨레 보도에 보면은 정보 유출 후에 그게 이제 전인지 후인지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정보 유출이 있은 후겠죠. 근데 이 지금 반일 감정이 굉장히 이제 올라간 전인지 후인지가 분명히 나오지는 않는데 우리나라 개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이제 5월 14일 날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메신저 요 라인에 대해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에 대해서 혹시 네이버를 조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요청을 해왔다는 거예요.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일본에 있는 라인 서비스의 정보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이제 한국이 갖고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조사할 수 있는 거냐, 과연 조사한 적이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도 니네가 해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의를 해와서 이걸 총총해 보면은 조사를 해달라는 이제 요청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이제 우리 이웃 나라로서 오랫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일본에서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본이 빌드업에 세다. 빌드업에 세다. 그럼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하나 조치를 취했을 때 당장 좋아 빠르게 가 이렇게 가는 법은 많지가 않다. 차근차근히 조여온다. 저 하급 공무원부터 보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쌓아오기 시작해가지고 한 10년 보고서가 쌓이면 이제 조치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조여오기죠, 완전 조여오기. 그렇다면은 지금 총무상이 이제 이런 조치를 갑자기 이례적으로 취했겠느냐.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제 일본의 여러 수요에 의해서 사전 파악 준비가 있었을 것이다. 빌드업을 통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착착착착착착 해서 우리가 수가 몰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동안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지 않는다. 금방 끝나지 않는다. 그 일례가 지금 우리나라 이제 개보위한테 이 정보 유출권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또 다른 빌드업을 계속 잠불이 꺼지지 않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조금 전에 이제 교수님이 네이버가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해서 그러면 일본 총무성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셨던 얘기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직 안 끝났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계속 잠불 키워가면서 이거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본이 또 강대국이 하는 걸 잘 따라해요. 왜 옛날에 보면은 일본이 개항할 때 미국한테 개항을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 페리 제독이 와가지고 그리고 한 20년 정도 있다가 또 우리나라한테 맞아요. 예, 포쏘고 해가지고 강화도정 맺고 이제 이렇게 개항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 틱톡 관련해 가지고 있지. 예. 요와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따라하기예요, 그거에? 저는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오. 유사하다고 봅니다. 목적은 서로 다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서로 이제 적성 국가로 보고서 그렇죠. 예컨대 이제 틱톡이 그 바이트 댄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갖고 있는 이런 서비스인데 이제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요청을 하면 데이터를 제공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중국의 국가정보법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그 미국 내 사람들이 정보 여기다 축적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게 중국에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냐 안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2020년도에 이제 그 8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이제 예. 발표를 하는데 지분을 넘기라는 거예요. 틱톡이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은 미국 사업 넘기지 않으면은 미국 내 운영 이제 금지시키겠다. 네. 왠지 우리 기시감이 있잖아요, 지금. 네, 지금 이거하고 지금 유사하게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경영권이고 지분과 경영권은 꼭 등치되는 건 아니죠. 등치되는 건 아니죠. 등치되는 건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비슷하면서 다르게 보는 거는 일단 안보 문제를 걸고서 그다음에 뭔가 지분 관계를 조정할 거를 지금 요구하면서 나왔다는 게 이제 유사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지금 그 라인 같은 경우도 정보 유출이 됐는데 그 유출이 지금 중국에서 팔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따라하기라면 결국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재적 적성 국가로 본다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성 국가에 취할 조치를 지금 우리나라한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2019년 7월에 수출 규제 조치고 뭐가 다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슷한 그때랑 비슷한 걸로 가는데 예. 목적은 조금씩 다르다. 목적은 좀 다르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뭐 우리가 잃어버린 30년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특히 이제 IT나 이런 정보통신이나 특히 이제 플랫폼 같은 이런 혁신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일본이 지금 변변한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이제 여기에 의해서 조금 캐치업을 좀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데이터에 기반한 여러 이제 비즈니스 모형 데이터가 엄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이제 그런 기업이 별로 없어요. 예컨대 뭐 우리가 뭐 플랫폼 기업이다. 야. 이것도 사실은 잘 보면은 플랫폼 여러 가지 정보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잖아요, 라인은. 메신저, 카톡도 메신저인데 이 메신저를 하기 위해서 개인 정보나 이런 정보를 다 이제 거기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메신저 같은 경우는 이게 네트워크 산업이에요.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쟤도 이 카톡이나 라인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구축하기가 어렵지. 망을 구축하는 거죠. 망 구축하기가 어렵지. 망 한번 구축하면 독점 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별별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별별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카톡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지배적 사업자인데 별별 걸 다 하죠. 별별 걸 다 하고 근데 카톡이 또 다른 나라에 진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한번 만들어지면은 데이터가 사람들이 거기다 자발적으로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모이는 거거든요. 이 데이터가 지금 21세기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비유가 돼요. 그럼요. 이거 여기서 돈이 다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뭐도 모으고 다니냐면은 영수증도 모으고 다닙니다. 왜요? 영수증에 사람들 소유 패턴이 나오잖아요. 아, 그렇지. 사람들이 돈을 얼마 갖고 있다. 이것도 큰 정보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가 제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용만 쫙 들여다볼 수 있어도 저희 일상생활을 다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신용정보고 이러니까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영수증은 이제 사실은 가명 처리가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보도 사고 팔립니다. 예. 영수증도 사고 팔아요? 영수증도 사고 팔립니다. 왜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정보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전적인 게 옛날에 제가 뭐 취재해봐서 하는데 학교에서 학생 정보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업체를 거쳐서 사교육 시장으로 넘어가서 학원 뭐 수강생 유치하고 이런 데 쓰이는 거는 이제 제가 한번 그 취재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건 옛날 아주
소규모. 진짜 쌍8년도 쌍9년도 아무리 그래도 쌍팔년까지를. 쌍9년도.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메모드 규모로 지금 이제 확장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일례로 예컨대 뭐 우리가 뭐 살 게 있어요. 예컨대 무슨 뭐 사면 좋을까? 무슨 머그컵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검색을 한번 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가면은 그 머그컵들이 페이스북에 뜹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카카오톡에 들어오면 또 카카오톡에 또 뜹니다. 맞아요. 진짜. 내가 검색했다는 거 네가 관심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리즘 보면 이거를 알면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네. 일본은 그동안 요거를 제조업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조업 중심으로 왔지만 중간에 이제 뭔가 좀 변화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것들이 구축이 됐는데 일본은 완전 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게 사실 소프트뱅크인데 소프트뱅크하고 라인하고 뭔가 지금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를 우리가 조금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저거를 그냥 가져올 수는 없고 안보를 걸어. 그러니까 속칭니까 좀 이런 표현만 해요. 날로 드시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노력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를 아닐 것 같아요.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일본도 지금 이런 그 여러 가지 산업적인 측면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은 안 판다 네.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났을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 보고서에 담았을 때 일본 정부가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지가 않다. 그렇지. 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그 틱톡 다시 얘기로 들어오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요거를 매각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너 여기서 사업 못 한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이제 사법 제도가 아주 잘 정비가 돼 있고 이런 개인의 이제 여러 가지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법원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치면 이제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소송 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연방법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정헌법 제5 수정헌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 적법 절차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듀 프로세스 우리가 이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라고 하는 거는 요거 위반이다. 행정명령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네, 이거 절차를 어겼다. 절차를 어겼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그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이게 중국 정보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좀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논리를 핀 건데 이게 너무 과장된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정지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알고리즘 보시면은 뭐 틱톡 사장이 와가지고 청문회에서 엄청 그 혼나고 있는 이런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싱가포르 그 싱가포르 사람인데 너 국적 어디냐? 공산당에 가입한 적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뭐 엄청 물어보는 거 보셨을 텐데 여하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연방 정부가 이제 중지를 시켜가지고 더 이상 이제 못하게 됐고 바이든 대통령 들어가지고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다른 트랙으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보안하고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진행되는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대로 이게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본의 동기를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냐.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심각하게 조금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외교력 부재, 대일 외교 실패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이런 비판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맞다고 보죠. 맞다고 보고 물론 이제 수위를 이제 얼마큼 하는 게 좋냐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따져볼 문제인데 우리 지금 정부의 대처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좀 느끼고 그리고 제가 또 이거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이 통상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들 취재하셨어요? 취재를 제가 여러 명 전화 걸어가지고 이 모범적인 자세. 대 MBC 시선 집중해서
유튜브 하는데 그 정도는 네. 해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이름은 밝히기 좀 어렵지만은 예, 고공단에 속하는 이제 통상 공무원들하고 좀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조치 어떻게 생각하냐, 일본 조치와 그에 대응하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그렇게 의견 좀 물어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이제 헌법적 가치는 무엇이냐, 이제 이런 데부터 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데, 그건 국내에 있던 그렇죠. 국외 재산도 당연히 해외에 있던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작다고 보호 안 해도 되는 거냐? 예. 이게 아니고 우리 예전에 붕당 정치 보면은 조선시대 때 사색당파. 예, 붕당 정치 보면은 그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인사 담당하는 실권은 거기서 쥐고 있다는 얘기 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뭐 오픈 유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행안부에 한 뭐 사무관 아니면 주무관쯤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예, 뭐 실무자예요.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예컨대 뭐 우리 뭐 사관원에 사람 누구 가야 되냐 그러면 거기다 이제 초안 만드는 이제 그런 자리인데 국장 자리고 뭐 실장 자리고 이런 거 장관 이런 자리 아니거든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 실권 인사 정보를 다 쥐고 흔드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부터 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막 싸움을 벌이는 건데 네. 작은 데서부터 터지는 거거든요. 위에서 그냥 우리가 장관만 틀어주고 이게 아니고 그런 데서부터 싸움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작다. 이거 뭐 네이버가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네. 하여간 가만히 넘어가면 안 된다. 보호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밀린다. 우르르 무너지는 건데 그 제가 이제 이런 비유를 좀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이제 법적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뭐 저는 아니고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있어가지고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변호사 상담하러 갔어요. 가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던 점은 뭐냐면은 변호사 찾아가기 전까지는 이제 혼자 싸우는 것 같았었는데 변호사랑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 측이 이렇게 지출이 취해야 되고 저축 뭐 이런 표현 써주는 거예요.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우리 편이 생긴 것 같아. 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상담하러 갔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야? 되겠어요. 뭘 원하는 거야? 돈 원하는 거야? 뭘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나왔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좀 난감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네이버에 좀 어떤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겠느냐. 근데 그러면 우리 정부 뭐 하고 있냐고 계속 얘기했으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할 수가 있는데 제일 빠른 거는 사실은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일본과의 기사총리와의 친분이 있다. 한라인. 비선을 이때 한번 가동 한번 해보는 거죠, 비선을. 예. 우리 마쿠 조정. 예. 영수회담 비선 가동할 게 아니고 이때 비선을 만들어놨으면은 네. 이때 가동을 해가지고 뒤도 새도 모르게 나중에 30년 뒤에 회고록에 이때 우리가 비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해서 요거를 서로 한 발씩 물리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 가장 좋은데 그게 아닐 때는 이제 뭔가 이 통상적인 절차를 보통 하는 통상 절차를 우리가 좀 거쳐갈 수가 있다. 저번에 저희가 이용우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용우 의원은 그래서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를 얘기를 하던데. 그건 이제 그 ISDS인데 뭐 그것도 좋고 제가 이제 그 고위공무원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상한 분도 있지만은 대체로 다 훌륭합니다. 왜 갑자기 이러실까? 예. 사랑합니다. 예, 아무튼 예. 고위공무원들이 다 대부분 다 행시 보고 또 연수도 갔다 오고 뭐 파견도 갔다 오고 뭐 일도 많이 해가지고 전문가들인데 대체로 기재부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면서요, 교수님? 기재부들이 능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저를 싫어한다는 거지.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약간 태세전. 아무튼 여하튼 지금 그 대통령실의 센스가 지금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이 맞다면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쪽으로는 이제 이런 화해적인 제스처도 하면서 네. 다른 쪽으로는 이제 우리 조치를 지금 다 검토를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그 지금 정보 유출권과 관련해 가지고 지분 조정을 지금 사실은 요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딱 봤을 때 인과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상 문제로 이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국가 간의 투자 관계들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국인 대우.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국인이 투자했을 때 하고 외국인이 투자했을 때 하고 서로 차별되면 안 된다. 내국인 그렇죠, 대우가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거 외에 최혜국 대우. 니네가 다른 나라랑 좋은 조건으로 지금 계약을 해줬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뭐 다른 뭐 원칙도 있지만은 최소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검토해볼 부분이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상품이냐 투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다고 그래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상품을 사고 팔 때 생기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 상품을 지금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지금 지분 조정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 돈을 댄 사람의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요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RCEP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우리가 쓴 적이 있어요. RCEP. 요게 이제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RCEP. 아니면 CPTPP. 그건 들어봐요. 예. 예,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맞아요. 협정. 예. 요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세안 국가하고 비아세안 국가들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중국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 조약들을 맺은 거거든요. 여기에 투자자 보호 조약이 있어요. 그리고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특히 알사베는 이제 2022년부터 발효가 돼 가지고 여기 아까 그 이용 의원님 말씀하셨던 ISDS. 근데 그건 사실은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죠. 다음이죠. 그 소송은. 네, 다음이죠. 이게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손해 보고 난 다음에 또 걸고. 그렇죠. 왜냐면 우리도 요거 당해가지고 지금 돈 몰아주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론스타다, 뭐 무슨 뭐 우리 제일 모직 그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예, 여러 가지 예. 헤지 펀드들한테 지금 져가지고 돈 몰아주게 생겼는데 여하튼 우리도 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걸 수가 있고 다만 지금 대통령실이 발언을 한 것 중에 우리가 향후에 ISD로 끌고 갔을 때 좀 불리한 발언들을 지금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고위공무원들이 이제 뭘 걱정을 하냐면은 이게 검토를 지금 하고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냐. 검토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걱정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정 안 되면은 이게 이것도 싫다 그러면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IPEF라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투자자 보호 그 인도 태평양 중국 빼고 네.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네.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투자자 보호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예. 투자자 보호를 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는데 투자자 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다자 간 체결이 안 되면 이제 양국 간 체결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BIT라고 하는데 양국 간에 투자 조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ISDS 조약 들어가 있고 내국민하고 최혜국 대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가 있고 혹시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하고 일본 간의 조약들을 검토해 보면 됩니다. 왜요? 거기에 디테일 조항들이 아마 있을 건데 예.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도 정보 유출권이 있거든요. 어. 그때 일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최혜국 대우를 같이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미국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 똑같이 해야 되는데 니네 차별적으로 하고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상 절차를 통한 이건 이제 사실은 뭐 정확히 법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이제 통해 가지고 제도와 절차를 통한 이제 접근법인데.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일본 이제 그 법원으로 갈 수가 있죠. 법원으로. 근데 이것도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일본 법원이 미국 법원이냐 우리나라 법원 같은 법원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믿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그래도 요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고 요게 아니면은 텐션을 이제 올려가야죠. 예, 긴장감을 이제 정무적으로 이제 세게 한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치고. 그러니까 이제 서로 보복하는 과정들은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 일본 기업 중에 적당한 기업 하나 골라가지고 그래 그 당한 만큼 이제 서로 관계없는 이거와 관계없는 예. 다른 거를 하나 붙잡아가지고 예. 이제 같이 예. 지분 관계 예. 조정하게 만드는 이런 조치 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조치 있고 말 그대로 보복 조치. 보복 조치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이제 일본 정부가 뭐 산업적인 측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선거가 좀 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도 카톡을 쓰는데 우리 정보가 서버가 만약에 중국에 가 있다. 그럼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사실은. 예. 러시아에 가 있다.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일본 국민이라고 또 안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쓰고 있지만은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 지금 우방인 이제 한국에 지금 서버가 정보가 가 있다 그러면은 일단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하는데 이 정보가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정치인들이 계속 때리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일본 국민들도 소비자들도 야 그거 우리가 갖고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기시다 그 총리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 중입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이거라고. 그래요? 예,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보는 겁니다. 제가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일단 깔고. 예, 깔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얘기는 더 때릴 수 있을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일본 정부가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예. 있다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적으로 돈도 되고 정치적 이득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 번은 안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본도 우리 지난 2019년도 이럴 때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 강제징용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고 이제 그거 환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하니까 수출 규제 조치들. 그 소위 말하는 화이트 리스트. 그게 이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이제 혜택인데 여기서 이제 배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가장 주력 사업이 반도체 산업의 소부장 일본으로부터의 이제 수입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픈 부분을 때려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지금 우리 반도체 부진한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여기서 기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 그때 우리가 이제 다른 뭐 반도체 산업도 우리가 개발하고 R&D도 했어야 되는데 온갖 힘을 이거 하느라고 다 썼거든요. 예컨대 지금 우리가 이 수출이 좋은데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와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사이클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반도체가 좀 잘 팔리고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거 꺼지면 이제 좀 덜 팔린다는 얘기고 다른 사이클이 돌아오면 그것도 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다변화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아마 힘 빼느라고 소부장하느라고 힘 빼느라고 그런 준비가 좀 부족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네이버가 만약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는데 일본 정부가 주범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보복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틱톡 사태로 돌아가 가지고 미국이 이런 트럼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도 당연히 보복 조치를 취한다고 뭐 그게 뭐 허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조치를 취했어요. 예컨대 너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 사업 못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하고 우리 기술 니네 가져가는 거 있지 않냐? 그거 수출 못한다. 이런 조치들 취했거든요. 그리고 요거 아니더라도 예전에 2019년도에 우리가 이제 가파라고 하는데 뭐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이런 데들이 이제 보통 이제 인터넷 서비스로 돈 벌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약 오르는 거거든요. 과세액이 과세액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본사가 있는 걸 우리 고정사업자라고 하는데 본사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근데 돈은 우리한테 엄청 벌어가는데 맞아요. 우리한테 세금을 안 내?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매출의 3% 과세하겠다. 이거 DST라고 하는데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2019년도에 도입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 니네가 수출하는 거, 뭐 샴페인, 화장품, 치즈 이런 거에다가 우리 보복 관세한다 100%. 이게 지금 보복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똑같은 걸 보복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아파할 걸 보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나 우리 사실은 디지털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먹거리이고, 예, 우리 지금 거기에 붙어 있는 기술자들이 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 미국에서 나온 거 동맹은 동맹이고 실익은 실익이 실익은 실익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기시다고 친하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하고도 지금. 우리는 동맹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도 그러면 부득이하게 보복 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자주권 차원에서 필요한 건데 지금 대통령이나 이 대통령실의 이 조치라고 하는 게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사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란 건 다 일이 그러니까 저질러진 다음 얘기고. 이게 그렇게까지 안 가도록 사전에 막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아까 제가 몇 가지 그 틱톡이나 네. 그 DST 이런 과세 문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서로 다 하지 않기로 다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퉁치기. 퉁쳐진 거거든요. 예. 다 화가 조금씩 났지만은 이쯤에서 물러나자.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도 최소한 그런 결과는 지금 받아내야 되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린 보고서에 넣지 않기로 했어. 우리가 결심해서 이 정도로 가지고는 네. 이 사태의 전개 양상을 보면은 그리고 예. 일본의 빌드업을 보면은 그 정도로는 안 끝난다. 아니 그래서 저는 100번 양보해서 지금 공개하기 힘든 뭔가 물밑 뭔가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있는지는 정말 모르겠으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가동을 해야 된다. 그렇죠. 있다면 가동해야 소망을 된다. 안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물밑에서 밀당을 하는데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여론의 무기잖아요. 그러면 야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여론이 이렇게 들끓고 있어. 난리 났어. 어떡할래? 우리도 방법 없어. 그러면 니네 보복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용 메시지 발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책 기본이거든요. 정책 기본. 그렇죠. 예. 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대통령실의 이 스탠스를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를 대변을 해줘야 되니까 이 스피커의 방향을 일본어로 하고 쏴줘야 되는데 네. 항상 스피커의 방향은 우리한테 해가지고 네이버한테 가서 너희가 원하는 게 진짜 뭔지 진짜 얘기해봐. 막 이렇게 윽박질 두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별 문제 아닙니다.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한테 얘기를 하거나 마치 일본 변호사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길 정도로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좀 방향을 잘 하고 우리가 가진 공무원도 유능한 공무원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를 했다가 네. 만약에 일단 7월 1일까지의 조치는 지금 나온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도 이제 뭔가 좀 일본이 해결책이 안 보인다고 하면은 기아를 이제 2단 넣었다가 그러니까. 3단 넣었다가 그러니까. 이제 올려가는 조치 우리가 뭐 플랜 B, 플랜 C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관이라고도 하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리고 기시다와 오므라이스 드시면서 맥주 드시면서 이제 뭐 이렇게 좋은 관계를 회복했지만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그 정도는 희생할 각오를 해야지 국익이 또 지켜지는 거다. 그리고 그 관계도 더 좋아지는 거다. 감독님 지금은 정치의 시간이지 정책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무리해야 되는데 엽기토끼님이 우석진 교수님 위험 수당 많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MBC 사랑합니다. 뭘 많이 줘요? 이미 진보 경제학자로 챗 GPT도 인정을 했는데 챗 GPT 5. 그냥 한결로 내달리셔야지 뭘. 마무리할게요. 네, 우석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